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는 바이오 3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 주가 상승을 보면 올해 5월 이후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월 전까지만 해도 한 10만원 언저리였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40만원 가까이 됐고요. 특히 9월 이전에 40만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조금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첫째 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900억 가까이를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672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녹십자의 주가는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10월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10월에도 뜨거웠지만 이 뜨거운 상승세는 11월까지 지속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480억을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190억,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5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녹십자의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올해 상반기 굉장히 뜨거웠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11월 들어서 다시 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1월 첫째 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2,3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565억,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850억을 매수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 SK케미칼,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 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최근에 투자할 만한 종목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이오 3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섹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전염병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3사가 주가 상승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터인 현재와 미래에서는 각 종목들이 현재 어떤 기대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이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괜찮은 타이밍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전염병 부분에서는 유럽, 남미, 북미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백신 같은 것들은 현재 어느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외국인과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3개사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글로벌 전염병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벌써 1년이 지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로벌 전염병의 시작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2019년 작년 12월 31일 날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생소했었죠.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다. 사스 공포가 확산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 기사가 바로 우리가 1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글로벌 전염병이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3월 있었던 일이었죠.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이는 글로벌 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진한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이제 의약품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 선언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
말씀하셨지만 의약품 지수 상승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도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당연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의약품 지수가 이끌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팬데믹 선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지만 제약 지수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2020년 코스닥 제약 지수의 상승세는 확실히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제약 지수가 같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코스닥 지수 전체에 미치는 제약 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게 2020년 한 해의 주가 현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랐던 제약 지수 중에 주로 어떤 회사가 주가 상승폭이 제일 컸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YTD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D는 올해 1월 1일부터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일 기준인 11월 6일까지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흔히 우리나라 3대 상위 제약사라고 표현하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이 기업들은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유한양행만이 한 25%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은 오히려 연초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제약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대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을 정도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약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거에 반해서 상위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폭이 녹십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단연 눈에 띄는 게 먼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약 3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핫했던 신풍제약은 무려 17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무려 16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위 제약사보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 또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아무래도 바이넥스가 가장 상승폭이 도드라졌었고요.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으로는 33%인데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33%가 된 거지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돋보였는지 알아두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항체 신약을 포함한 단백질 신약 부분에서는 단연 진원생명과학이 무려 1100%의 수익률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2020년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바이오지스의 주가 상승,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뭘까요? 당연히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 여건이 앞으로도 그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한 백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의 상승세가 조금 걱정될 수준인데요. 이 추이만 보면 글로벌적으로 한 4월부터 6월까지가 1차 대유행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 9월까지가 2차 대유행, 그리고 지금은 3차 대유행으로 가는 시기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보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점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기준으로 미국과 인도의 일별 누적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글로벌 숫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6월까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고 7월 이후에 한 번 또 증가하고 최근에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만 명, 매일매일 약 8만 명의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약 10만 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남미로 가볼게요. 남미 같은 경우 역시도 인도와 조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7월, 8월 달에는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약 6만 명 가까이가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월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최근에 좀 심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7월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편이죠. 최근 10월 이후에 일별 확진자 수가 약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지역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0월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코로나가 상당 기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코로나는 한창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3상에 도달한 곳이 3군데예요. 미국의 모더나,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박 국립연구소인데 사실 이 중국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해서 앞서 있는 3개사를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박 연구소가 아니라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이 3가지 업체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제일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진행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들이 약 3만 명 대상 임상 3상이 진행 중으로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고요. 세계 선두그룹은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중간 결과 발표와 12월 중에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고, 나머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 EMA의 신속 승인을 위한 롤링 리뷰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3사 모두 대량 공급을 위한 생산에 돌입, 긴급 사용 허가 시 대규모의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즉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어느 정도 백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3개사의 주가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알아봤고, 그러면 미래를 전망하면서 3개사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신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CMO 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바이오 개발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개발에만 집중하고 대량 양산은 CMO 업체에게 넘기는 게 최근 일반적인 트렌드예요. 이건 마치 바이오 산업을 봤을 때 바이오 산업의 TSMC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연히 CMO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MO 업체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죠. 4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 관련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공시가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주 주가가 하루 만에 약 17%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때 SK 하이닉스를 누르고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위탁 생산 관련 공시가 뜸해지고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점 대비 약 17% 하락하였으나 사공장 증설 계획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사이트 다변화의 일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계약 체결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라는 거죠.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 커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그 엄청난 양을 생산해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CMO 업체에게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계약 수주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올해 4월, 5월, 6월, 6월, 8월 글로벌 업체로부터 꾸준하게 CMO 수주, 위탁 생산 수주 실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일까지 무려 6건의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9월, 10월에도 꾸준히 위탁 계약 체결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향후 전망치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사공장 증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그 공장이 건설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직 그 계약 체결이 매출로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거의 전 세계 인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맞아야 될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양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부 생산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엄청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또 다른 CMO 업체인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재단이 올해 5월 달에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45억 가까이를 직접 투자할 만큼 신뢰를 보내고 있는 기업이죠.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우리나라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SK 디스커버리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SK케미칼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상장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현재 SK케미칼이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SK케미칼 주가 차트를 보면 8월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도주의 백신 생산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SK케미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그룹 중인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와 7월 20일 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글로벌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8월 13일 날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생산 계약도 체결하면서 SK케미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후보물질 접종 이후에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소 조정을 받긴 했지만 향후 아스트라제네카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SK케미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커져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결되어 있는 SK케미칼의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은 기업 바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녹십자가 10월 달에 CEPI라고 하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최대 5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위탁 생산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CMO 방식인데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S케미칼과 달리 녹십자는 필 앤 피니시라고 해서 백신 원료를 공급받아 주사기에 충진하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히 생산 캐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녹십자도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위탁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고 더군다나 SK케미칼보다 마진율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돌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코로나 2차, 3차 대확산이라는 우려에 발맞춰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도 계속 출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3월 이후에 수출 데이터가 급증을 했었고요. 그 위에 좀 잠잠해질 때 수출 데이터가 좀 줄어들다가 다시 확산되자 진단키트 매출액도 같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눈에 띄는 점을 보자면 이게 수량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격 역시도 많이 변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나가는 코로나 대당 매출이 제일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안정됨에 따라서 진단키트 단가도 계속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량이 느는데 가격까지 같이 늘어버리다 보니까 매출 상승은 훨씬 더 예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진단 테스트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진단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규모에 맞지 않게 진단 누적 건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차트를 보더라도 진단키트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진단키트 업체 중에서도 꽤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젠,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 오성헬스케어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진단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단키트 업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중에 어느 회사를 투자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점은 진단키트가 얼마나 나갔는지는 사실 기업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관세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단키트가 얼마큼 많이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진단키트 수출액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
송파구에서 수출된 진단키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의 본사가 송파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수량이 시젠의 키트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진단키트 업체인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가 안양시에 있어요. 안양시에서 나간 진단키트 수량을 살펴보면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수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늘어나는 진단키트의 대부분의 비중이 바로 시젠의 진단키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진단키트 업체를 투자한다면 시젠의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해서 2위, 3위 업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젠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 시즌 진단키트 비율은 4월 같은 경우에는 약 20%로 떨어질 정도로 다른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비율이 매달 지나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는 10개 중에 4개가 시즌이 될 만큼 진단키트 부분에서는 시즌이 확실하게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진단키트 부분만큼은 다른 업체보다는 시즌이 확실하게 좋은 카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동향은 독감 백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는 독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원래 지금은 독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바이러스라도 확산세를 처단하고자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내 최대의 독감 백신 생산 기업인 녹십자가 이 수혜를 온전히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독감 백신은 매출액이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에 녹십자 독감 백신 매출액이 53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억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생산 계약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차지했지만 늘어나는 독감 백신 매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가 다 엮여있는 녹십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케미칼보다도 사실 더 뜨거웠던 게 바로 녹십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3사,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녹십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이오 업체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